안녕하십니까, 김준철입니다. 지금까지 3, 4, 5, 6을 통해서 20번의 동영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총 정리하는 기분으로 그동안에 강의했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잘못 알려진 와인 지식을 똑바로 잡아두는 시간으로 이렇게 갖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영국에 가면 왕립협회라고 있어요. 이게 1600년대에 설립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나 자연과학 발전을 위해서 영국 왕실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 왕립협회가 아니고 런던의 왕립협회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여기 다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로버트 훅, 뉴턴, 아인슈타인, 다 이런 사람이 여기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자연과학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모토가 재밌어요.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지 말아라. 어떤 과학자가 어떤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이 그걸 다시 해봐가지고 그걸 일리 있을 때까지 부정을 해라. 이것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 와인업계가 똑같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잘못된 속설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왕립협회를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알려진 와인 지식으로서 제가 12가지를 우선 뽑아봤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첫째,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다. 이것은 한 1%나 2%에 되는 와인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나머지 와인들은 빨리빨리 마셔야 됩니다. 오래 둘수록 맛이 나빠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해서 운반도 돼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와인이라 하더라도 30년 이상 가면은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50년 되면 거의 맛이 좀 가죠. 근데 예외가 있는데, 독일의 리슬링 같은 경우는 pH 수치가 낮아가지고 산도가 높으니까, 그건 제가 한 50년 된 거 마셔봤는데도 똑같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긴 한데,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와인이 오래될수록 좋다, 이런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가 흔히 마실 수 있는 와인은 빈티지를 보고 빨리빨리 마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샴페인병은 흔들수록 압력이 높아진다가 아니고 분출되는 힘이 많이 세지는 건데, 그건 이제 전번 시간 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녹아있는 기체들이 다시 기체로 되면서 산산가스가 나가려는 힘이 팽창을 해서 뚜껑을 열자마자 분출되는 것이지, 내부 압력은 흔들거나 말거나 동일하다. 대신 이제 온도가 낮을수록 폭발하려고 하는 힘이 좀 적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지면 보일-샤르 법칙이죠. 온도, 압력, 부피 이 세 관계가 샴페인에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 뒤에 똥구멍이 깊을수록 좋은 와인이다. 그것은 이제 병을 크게 보이는 효과고, 그걸 우리가 보통 펀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건 병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도 되고, 또 주물로 만들었을 때 거기가 튀어나와서 테이블에 상처를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특히 또 독일 와인 보면 전부들 다 뒤에 똥구멍 하나도 없죠. 납작납작 이렇게 잘 만들고, 샴페인도 보더라도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병 모양 만들기 나름이지 와인의 품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와인 글라스를 흔들 때 눈물이 많이 내릴수록 좋은 와인이다. 이것은 이제 19세기 학설이죠. 그게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눈물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농도 높은 와인일수록 눈물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알코올 농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도의 당도가 높을수록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니까 지금까지 포도 재배 방법을 당도 위주로 해서 당도를 높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좋다는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요즘 와서는 수확할 때도 당도나 산도보다는 폴리페놀 함량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로마를 더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약간 일주일 정도 더 후에 수확하는 게 더 좋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로 맞는 이야기지만 옛날 이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와인 마실 때 많이들 이제 실수하는 게, 와인은 한 손으로 따른다. 이건 와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술입니다. 여러분들 맥주도 서양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주 따를 때 어떻게 따릅니까? 윗사람들한테 두 손으로 따르죠. 그리고 위스키도 두 손으로 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손으로 따른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버지한테 책 줄 때도 두 손이 아니고 한 손으로 줍니다.
한 손으로 버릇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터나 소믈리에 이런 사람들도 레스토랑에 다 한 손으로 따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소믈리에나 웨이터가 와인을 따라준다 했을 때도 그 사람들이 한 손으로 따르거나 두 손으로 따르거나 별로 상관할 바는 아니죠. 왜냐면 우리 음식값에 그 사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 잔이 비우면 따라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손으로 따른다는 것이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한 손으로 따르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나라의 주도에 맞게끔 이렇게 고쳐 나가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이야기로 이제 와인의 볼을 잡으면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와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잔을 잡을 때 반드시 아래쪽을 잡아야 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여기서 들어서 입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2, 3초 걸리죠. 그 시간에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국 사람들 보면은 편하게 잡습니다. 위에 잡는 사람, 아래 잡는 사람, 그냥 자유스럽게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보여드린 것은 대통령들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교육받은 데는 아래쪽을 조심스럽게 잡지만 외국 대통령들은 그냥 함부로 그냥 이렇게나 아무렇게나 다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 글라스 모양에 따라서 와인 맛이 달라진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맛이 달라진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화학 실험을 할 때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가져오는 거하고 여기다 가져오는 거하고 성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어떤 샘플을 이렇게 채취를 할 때 이걸로 채취했느냐 이걸로 채취했느냐 사실 내용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잔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비싼 잔이고 고급 잔이면은 맛있어지는 게 그게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싼 와인잔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와인 맛이 더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맛이라는 건 절대적인 맛이 있고 상대적인 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라스 모양에 따라서 와인잔이 달라진다 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테이스팅 할 때 보면은 국제 규격잔을 쓰죠. INAO나 ISO 국제 표준 기구의 잔을 통일시켜서 그걸로 우리가 테이스팅을 하면은 다 부르고뉴는 이런 잔을 써야 되고 보르도는 이런 잔을 써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건 아니다는 거죠. 다 어떤 잔에다 따른지 맛이 동일한데 테이스팅 할 때는 잔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친한 사람들과 와인 마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와인잔에다가 마시면 훨씬 맛이 좋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켄팅, 브리딩으로 맛이 좋아진다. 이것도 완전히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화학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따놓은 지 2시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병구 쪽에 있었던 나쁜 가스가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게 19세기 이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양조 기술이 발달이 안 됐을 때는 헤드스페이스가 나쁜 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놓으면은 나쁜 향이 날아가서 좋게 느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디켄팅을 하거나 따놓고 몇 시간을 두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은 쓴맛, 신맛이 줄어들죠. 특히 떫은 맛도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와인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게 온도에 의한 변화로 맛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지 그런 디켄팅이나 따놓은 지 2시간, 3시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와인이 더 과학적으로 맛있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절대적인 맛과 상대적인 맛이 있는데 그 차이가 그걸 가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차게 마시고 레드 와인은 실온에 마신다. 여기서 실온도 19세기 때 실온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은 웬만하면 25도에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온이라는 건 18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들 와인 마실 때 온도 보면은 20도 넘게 마시는 와인 없습니다. 아무리 진하고 탄닌이 센 와인이라 하더라도 보통 18도. 그러니까 옛날 성곽 온도죠. 그런데 요즘들을 보면은 화이트 와인은 너무 차게, 레드 와인은 너무 뜨뜻하게 마시는 경향이 많아요. 화이트 와인은 차면은 신선한 맛은 많이 느낄 수 있지만 너무 차면은 향도 안 나오고 무덤덤해져 가지고 뭘 전혀 느낄 수가 없죠. 너무 차면 햇바닥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고급 화이트 와인들도 온도를 거의 15도 정도까지 올려서 그 향을 음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와인도 실온하면은 대한민국 25도니까 이 온도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좀 레드 와인도 차게 마셔보십시오. 훨씬 맛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온도라는 것은 맛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뭐 디캔팅이다, 뭐 숨식이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온도를 제대로 맞춰서 와인을 드시는 게, 와인뿐만 아니고 모든 음식이 다 온도가 맞아야 제대로 맛이 나오죠. 오직했으면 우리가 뭐 찬밥 신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와인도 그런 식으로 제대로 온도를 맞춰서 드시면은 훨씬 더 맛있는 와인을 맛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와인 마실 때는 색깔 보고 향을 음미하고 입에 넣어서 또 오물오물해서 그걸 음미를 한다.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시는 방법이 아니고 사실은 와인 감정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라면 여기서 이제 와인을 수입하는 사람, 소믈리에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와인을 직업으로 갖는 사람은 그게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동작이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한 모금 이렇게 들이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인을 수입할까 말까, 이 와인을 우리 레스토랑에 넣어놓을까 말까, 그리고 어떤 품평회에서 심사위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세히 봐가면서 색깔 보고 향 보고 이거 해서 맛보고 해서 그걸 갖다가 점수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한 모금 꼴깍하고 맛있다, 맛없다, 둘 중에 이야기를 하나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들 이것은 이제 논란이 많이 되는데, 병에 들어있는 와인은 코르크를 통해서 숨 쉰다. 이것도 이제 이걸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혀 숨을 못 쉽니다. 코르크 닫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완벽한 밀봉을 추구하기 위해서 코르크로 닫는 것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병구라는 것은 공기가 안 통할 정도로 꽉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코르크 이상 더 좋은 재질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코르크가 그렇게 된 거고, 요즘 와서는 이제 플라스틱 소재가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스크류캡도 완벽하게 밀봉이 됩니다. 그래서 코르크막이를 통해서 숨 쉬면서 와인이 숙성된다는 얘기는 전혀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와인이 숨 쉬면 큰일 납니다. 와인 다 버리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뭐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오냐면은, 오크통에 있을 때는 숨을 쉰다고 보셔도 돼요. 오크통이라는 게 밀폐가 100% 안 되고 한 0.몇 % 정도는 공기가 좀 들락날락 할 수가 좀 있습니다. 나무니까. 나무와 나무를 또 이렇게 붙여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을 때는 간접적인 공기 접촉으로 약간씩 증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숨 쉰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러나 병에 넣어서부터는 공기하고는 전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와인 감정가는 와인 맛을 딱 보고 빈티지도 알아맞히고 생산지도 알아맞힌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빈티지를 알아맞힌다.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과장이 돼서 그러냐면은, 와인 전문가들은 대충 마셔보고 이건 너무 오래됐다. 이건 한 10년 이상 된 것 같다. 이건 뭐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이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죠. 그리고 이건 보르도 같은데, 이건 뭐 캘리포니아 같은데, 이런 식의 뭐는 알고 까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피노누아 품종 알아맞히기 정도도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알아맞힐 수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연도도 알아맞히고 지역까지 알아맞힌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과장돼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와인이 120만 가지라서 우리가 하루에 100개씩 봐도 36,500개밖에 맛을 못 보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대략적인 지역과 오래됐다, 뭐 오래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되는데, 와인 맛을 잘 알아맞힌다 해서 뭐 또 인생에 도움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와인 마셔보면서 이것은 맛있다, 이건 맛없다, 뭐 이 두 가지 정도 하나 하고, 프로라면은 즉 와인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맞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딱 맛을 보고 가격을 알아맞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샘플이 들어왔다. 내가 와인 수입상이다. 그럼 와인 맛을 딱 보고 이 정도 마시면은 내가 이걸 얼마에 팔면 되겠다. 그 기준을 딱 세운 다음에 가격이 얼마인가를 봐서 수입할까 안 할까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믈리에도 마찬가지죠. 영업사원이 와인을 가져왔다. 그럼 맛을 딱 보고 이 정도면 손님한테 한 10만 원 정도 받아도 되겠는데 이 감을 잡고 너 얼마에 줄래?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9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라. 2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야죠. 이렇게 해서 사실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가장 프로다운 일이죠.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시중에 이제 많이 퍼져 있어서 그런데,
와인의 존재 이유는 즐거움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가 아니고 와인 애호가이면은 와인을 항상 즐겁고 편하게 이렇게 마시는 게 최고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게 낫다. 이게 와인하고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간단하게 한 10분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준비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책 쓸 때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할 때는 그 정확한 근거를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문구를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그 바탕을 뒤져서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투자를 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자담식으로 이렇게 자유스러운 자리에서는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동영상, 책에다가 글로 쓸 때는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 어쨌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실 일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좀 많이 했어요.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반발이 심한 게 이제 디켄팅, 브리딩 이 두 가지죠. 그리고 이제 코르크 마개를 통해서 숨쉰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이라서 그걸 어떻게 하면 반발이 안 가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걸 제일 좀 고심을 좀 많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영상을 3, 4, 5, 6 리큐어에서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 3, 4, 5, 6 리큐어를 많이 애청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